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지방 연구원 부원장 김원기입니다. 최근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이 붕괴하면서 중동 및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어서 오늘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에 따른 중동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세기에 걸쳐 대를 이어 집권하며 중동의 불사조로 불렸던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정권이 이슬람 무장 세력 HTS를 주축으로 하는 반군의 공세로 몰락함으로써 글로벌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아 1971년부터 2000년까지 장기 집권한 아버지 하피즈 아사드로부터 2000년 7월 17일 권력을 물려받은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은 그동안 철권 통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동 민주화운동인 아랍 봄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던 2011년 3월 15일 시리아에서도 경제 위기로 정권 퇴출을 외치는 민주화운동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아사드는 군을 동원한 무자비한 진압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리아에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내전 초기에는 서북부를 기반으로 하는 반정부 진영이 미국 등의 지원을 받아 우세를 보였으나 아사드 정권은 러시아와 이란의 도움을 받아 반군이 점령한 영토를 회복하는 등 전세를 역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리아 내전은 주변 강국의 개입으로 분쟁의 동력이 더 커졌고, 2014년에는 수니파 극단주 테러 조직인 이스라엘 국가가 반군에 가담하고 터키가 시리아 북부에 근거를 둔 쿠르드족 브레주 세력인 쿠르드 노동자당을 공격하고 반군인 시리아 국민군을 지원하면서 갈등 양상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후 계속되어 오던 시리아 내전은 2020년 3월 러시아와 터키의 중재로 휴전이 성립되어 소강타에 들어갔습니다. 간간히 교전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전과 가자전이 발생하는 등 글로벌 지정학이 급변하면서 시리아 내전은 극적인 변곡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 모든 군사 자원을 쏟아부으면서 러시아는 시리아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졌고, 가자전에 올인하고 있는 이란도 아사드 정권을 지지할 여력이 소진되는 등 아사드 정권을 지지해온 구조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이를 간파한 HTS를 주축하는 반군은 2014년 11월 27일 아사드 정권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하였고, 이에 따라 아사드가 12월 7일 러시아로 도피하고 반군이 공격을 개시한 지 불과 11일 만인 12월 8일 수도 다마스커스를 점령함으로써 53년간 지속되어 온 아사드 가문의 철권 통치가 종식되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는 중동 정세, 나아가 글로벌 지정학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크게 쇠퇴하고 이스라엘의 영내 전략적 입지가 크게 강화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자전에서 이스라엘의 강공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란은 그동안 시리아,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예멘의 반군 후티 등 대리 세력으로 저항의 축을 구축하여 반미, 반이스라엘 무장활동을 전개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으나 이번 아사드 정권 붕괴로 영내 입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란은 저항의 축 핵심 국가인 시리아를 상실한 데다 그동안 시리아를 통해 레바논, 헤즈볼라 등에게 군사 물자 등을 지원해왔는데 그 보급 통로가 끊김으로써 헤즈볼라 등 저항의 축이 무너질 가능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가자전에서의 고전과 맞물리면서 영내 예항력 감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혼란을 틈타서 시리아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 시리아 내 이스라엘 적대 세력 제거와 시리아 영토인 골란 고원의 완충지대 설치를 통해 골란 고원에 대한 영역권을 강화하는 등 이란 주도 저항축 기반을 파괴함으로써 입지 강화와 함께 안보를 더욱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가자전 휴전 협상을 거부했던 하마스마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오는 등 가자전 휴전 협상의 글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고, 미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민간 핵 인프라 개발 지원 등을 조건으로 내밀면서 이스라엘과의 수교 협상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던 사우디도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스라엘의 유리한 전략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붕괴로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이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친이스라엘과 반이란 노선을 추진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는 강대국들 간 권력 통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아사드 정권의 뒷배였던 러시아는 중동 내 영향력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시리아의 공군과 해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는 소련 붕괴 후 해외의 군기지를 확보한 첫 성공 사례라고 자랑해왔으나 이제 그 기지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짐으로써 중동 내 활동 기반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고,
자신의 속국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남김으로써 국가 유신이 중동은 물론 제3세계에서 크게 추락하였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가 시리아 반군의 드론 등을 지원, 알-아사드 정권 붕괴를 도와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의 승리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중동 내에서 영향력이 확대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알-아사드 정권 붕괴로 중동 내에서 반미 세력인 이란의 저항의 축, 러시아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반미 친중 태도를 보이던 사우디가 이스라엘과의 수교에 전향적 태도로 돌아섬으로써 사우디와 이란의 수교 중재로 중동의 개입, 영향 확대를 도모하던 중국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란 가운데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아랍 국가들이 12월 14일 요르단 아카베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초청하여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는 등 미국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있어 미국의 중동 내 입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1기 정부 당시인 2020년 9월 10일 트럼프가 중재하여 체결된 이스라엘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 국가들과의 평화협정인 아브라함 협정에 아랍 국가들이 연이어 가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미국의 중동 내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HTS를 은근히 물밑 지원해온 터키도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리아의 알-아사드 정권 붕괴는 테러단체인 이슬람 국가의 재등장이라는 예기치 못할 새로운 변수를 국제정세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군 주축 세력인 HTS가 알카드 연계 조직인 자바트 알로스라의 후신이어서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있는 데다 시리아 반군에 가담한 이슬람 국가 잔존 세력이 시리아 중동북부 지역에서 여전히 테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중부사령부가 12월 8일 시리아 중부지역에 있는 이슬람 국가 기지들을 공습하는 등 이슬람 테러단체인 이슬람 국가가 알-아사드 정권 붕괴를 계기로 또다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시리아의 알-아사드 정권 붕괴는 이란 주도의 저항의 축을 무너뜨려 중동의 지형 변화를 초래함은 물론 나아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라는 새로운 악어축의 일부를 무력화시키고 이슬람 국가라는 테러단체의 부활 가능성을 가져옴으로써 글로벌 지정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중동 사태의 발전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 붕괴에 따른 중동情勢와 국제 정세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중동 및 국제 정세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